9월 2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박서진길 선포식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10군데 포인트 그 플레이스를 가봤습니다. 첫 번째, 용궁 수산시장 주차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건물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주차장 건물, 지상, 또 1층 이렇게 지나가시면 용궁 수산시장이 나옵니다.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자, 박서진길 저희만 따라오세요. 자, 끝까지 잘 따라오이소잉. 죄송합니다. 심심하실까봐 한번 넣어봤고요. 도대체 어디에서 박서진길이 시작이 되고 어디를 통해서 또 어디서 끝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도만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5.8km가 될까라고 궁금했었는데 그걸 확인해 보려고 저기 직접 갔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용궁 수산시장이 왼쪽 건물이 있는데 건물 내부에 보시면 조그맣게 사진 띄운 거 보이시죠? 안에 가시면 싱싱한 활어, 또 다양한 그런 그 생선들 잡아오신 것들을 살 수가 있고요. 영상 초입에 있었던 용궁 수산시장 주차장 건물에 주차를 못 하시고 지나오신 분이시라면 이 용궁 수산시장 건물 옆쪽에 노상에도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수산시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건어물을 산다랄지 활어를 생선 같은 것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구매하시고 주변 상가를 들리시고 난 다음에 주차권을 달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상가에서 주차권을 주십니다. 그거를 보여드리면 주차료가 무료입니다. 그 점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게이트 7번 바로 앞에 박서진 유튜버에 나왔던, 또 저희도 올렸었는데요, 박서진 가수가 사 먹었던 우뭇가사리와 김밥집이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심심하실까봐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조용할게요. 용궁 수산시장 건물을 지나가면 바로 옆에 전통 수산시장이 붙어 있습니다. 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각종 건어물이랄지 그다음에 과일, 야채, 해산물, 바다에서 나는 꼬시래기, 미역,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전통 수산시장 안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요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차로 지나갔기 때문에 옆으로만 이렇게 겉모습만 보여드리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시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시다가 보면 왼쪽에 수협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는 어차피 차가 못 들어가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보시면 중공업사 코너에 보면 박서진길이라는 이정표가 보이시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밖에 못 가요. 어차피 그쪽으로 그냥 돌으셔서 쭉 가시면 됩니다. 시장길이다 보니까 속도는 못 내고요. 살살 지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희가 갈 때는 이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삼천포는 5일장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매 4일 또 9일, 그러니까 한 달 날짜에서 4자로 끝나는 날과 9자로 끝나는 날 5일장이죠. 이때는 여기 사람이 엄청나게 붐빕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나 낮 시간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차를 막아서 차 없는 거리로 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지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운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차를 세우시거나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시는 건 아까 주차장이나 용궁수산시장 앞에 있었던 노상에 차를 세우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내가 어시장길을 들어섰다, 그냥 드라이브가 목적이다 하시는 분은 그냥 쭉 저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가시면 길이 또 딱 막혀요. 막혀서 왼쪽이나 오른쪽밖에 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왼쪽으로 그냥 도시면 돼요. 왼쪽으로 딱 도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시장길이 끝이 나는 거고 이제 해안도로가 시작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삼천포 수협 활어 회센터가 나와요. 이 안에서도 활어 같은 것들, 물고기 같은 것들 생선 사실 수 있고, 2층에 가시면 회센터가 있어서 회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요. 옆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관광버스나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배들이 여기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서진 가수님의 고향인 신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섬들 중에 신수도라고 하는 그런 섬들이 있어요. 그 섬을 들어가는 배가 이곳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 섬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기 주차를 하시고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박서진길에 어시장길이 끝나고 해안도로가 시작되면서 보시면 저기 정면으로 보이는 게 청널공원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기둥 같은 것들이 보이죠. 저게 청널 오름 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실 수도 있고요. 이 보시면 아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박서진 유튜브에 나왔던 박서진 가수님이 여기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었던 그 다리 있죠. 바로 그 왼쪽에 보이는 이 장소입니다. 여기 가서 인증샷 찍으시면 되고요. 자, 청널공원은 시간은 되시면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는 이정표를 따라서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드라이브하기 좋은 코스,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 청널공원을 뒤로 하고 저 앞에 삼천포 대교 공원이 보이죠. 그쪽을 통해서 쭉 이정표를 따라 가시다 보면 바닥에 박서진 길이라고 하는 핑크색 이정표가 보이고요. 또 오른쪽 군데군데 보시면 전봇대 이정표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으로 턴을 하셔야 돼요. 턴을 하시면 바로 왼쪽에 유람선 선착장이 있습니다. 빨간색 삼천포 유람선이 보여요. 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쪽으로 왔다 이 유람선이 보인다 하시면 길을 맞게 오신 겁니다. 아주 빨간 유람선을 지나가시면 아, 참 운전하기 좋은 예쁜 도로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흐려도 구름이 너무 예뻐요. 또 노을 질 때는 하늘의 노을빛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는 뭐 본인이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오는 걸 추천드리지만 특히 노을 질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하늘과 바다가 만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또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운전을 하시기가 부담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시면 되고, 혹시 뒤에서 바쁜 그런 그 수산업을 하시는 트럭 같은 것들이 지나가시면 차를 먼저 보내시고 천천히 운전해서 이 길을 즐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가시면 왼쪽에 그 다음 스팟, 박서진 길의 또 하나의 장소, 바로 대방 진구랑이 나옵니다. 5번째 장소인데요. 여기도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천천히 일부러 운전을 했고요. 보시면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여기 주차를 하시고 그 안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도 방파제까지도 걸어갔다 오실 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한적한 바닷마을을 구경한다 싶은 생각이 드실 만큼 괜찮습니다. 저희는 여길 빠져나와서 보시면 대방 복합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센터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살짝 오르막길인데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시면 돼요. 그럼 골목길을 살짝 지나가시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차에 딱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를 이제 따라 하신다고 운전하시면서 카메라를 들고 전화기 들고 운전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렇긴 하지 저희 따라하지 마세요. 저희는 고정을 딱 시켜놓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천천히 서행했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게 안전 운행을 하면서 5.8km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골목길을 천천히 서행해서 좀 지나가시면 삼천포 대교 저 다리가 눈에 들어오고요. 또 대교 공원이 금방 나옵니다.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네, 저희 따라오시면서 살짝 지루해지실 것 같아서 또 한번 불러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목길의 그 끝부분에 왼쪽에 칼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가시라고 이정표가 되어 있거든요. 직진하셔도 돼요. 근데 이정표대로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가로등 위에 박서진 길이라는 이정표가, 갈색 이정표가 저희가 크로스업 했는데 보이시죠? 여기로 쭉 그냥 내려가시면 저 끝에 바다가 이미 보이실 거예요. 쭉 내려가시고 한 1, 2분 정도 이제 내려가시면
길이 끝나죠.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나무들이 조금 있는 곳이 작은 공원이에요. 여기 내리셔서 햇볕이 세거나 비가 오거나 해도 요 안에 들어가면 햇빛도 가려주고 비도 별로 안 맞기 때문에 요 다리 밑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도 피크닉 하시는 분들을 좀 뵐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가시면 박서진길 선포식이 있었던 답별님들하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장소죠. 대교 공원, 삼천포 대교 앞바다, 바로 삼천포 사천이죠. 사천 바다 케이블카 6번째 장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9월 2일 답별님들 포함해서 한 2,500명의 사람들이 모였었던 박서진길 선포식이 있었던 그 수상무대 그 장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날 정말 삼천포가 노란 물결로 황금 물결로 가득했었습니다. 특히 공원 내 정말 장관이었고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진아야 진아야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 운전에 방해되시죠?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비부제에서 박서진 가수님의 사진이 보이고요. 현수막 볼 수 있고 여기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요 사거리 여기서 오른쪽으로 도르셔야 돼요. 케이블카를 타려면 직진하셔야 되고 저희는 초양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남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오른쪽으로 턴을 하세요. 그래서 맨 오른쪽 라인으로 조금만 가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남해 창선 늑도 방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 라인을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보이시면 거기 보시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사인이 보이시죠? 그걸 타고 오른쪽으로 턴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삼천포 대교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길로 선정되었던 그 다리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시간대가 노을이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햇볕에 비치는 바다 은빛 색깔도 예쁘고요.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그 캐빈 자체가 지나가는 것도 예쁘고 옆에 보시면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다리 옆에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1년 365일 사시사철 정말 낮과 밤 아침 저녁 날씨 상관없이 정말 장관입니다. 예전엔 여기서 그 상갱이라고 하는 그 핑크색 고래도 여기 걸어가시면서 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쭉 가시다 보면 이게 남해 방향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직은 사천시의 그런 그 구역이고요. 첫 번째로 만나는 섬이 바로 초양도입니다. 조금 더 쭉 가시면 늑도가 나오고 거기까지가 사천, 그 다음은 남해가 시작입니다. 우선 저희는 첫 번째 섬 오른쪽에 보이는 초양도 이 안에 있는 그 다음 스팟 바로 사진에 보이죠. 박서진 가수님이 찍었던 그 다음 스팟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여기 가시면 사천 아이도 있고 회전 목마도 있고 또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산책 코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시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아니면 아까 삼천포 대교에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드라이브 코스니까 저희가 운전을 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요거를 돌아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저희가 돌아왔던 대교를 다시 건너가셔야 돼요. 초양도를 지나서 가시면 이제 남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쿠아리움을 가셨다면 돌아서 나오면 오른쪽에 작은 휴게소가 있어요. 여기도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위에 보시는 육교 있죠? 이 육교를 건너서 아쿠아리움에 들어가셔도 돼요. 주중이나 차가 많이 없을 땐 여기 주차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박서진 길 5.8km를 가보는 게 오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쿠아리움을 지나서 돌아 나와서 이제 아까 건너왔던 대교 다리를 다시 돌아가서 이정표대로 따라갑니다.
아까 다리의 오른쪽도 예뻤지만 지금 가는 방향의 오른쪽도 참 예쁩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더 작은 섬들이 눈에 들어오죠. 왼쪽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운전하신 분들은 잘 못 보시겠지만 이제 보조석에 앉으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다리가 바로 그 유명한 창선대교입니다. 옛날에 이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해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배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선대교, 삼천포대교가 생기면서 남해가 좀 더 유명한, 사실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관광 장소, 관광시, 군이 된 거죠. 시는 아직 아주 남해 군이니까 그런 관광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다리를 건너 오시면 바로 오른쪽으로 빠지셔야 돼요. 쭉 가시면 이제 딴 데 가고, 저희가 이제 자연 휴양림도 가야 되고 서진인의 건어물도 가야 되고 노을공원도 가야 되니까 그 나머지 코스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안도로를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리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빠져나오세요. 쭉 내려오시면 오른쪽에 동행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여기 뭐 대추차 같은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요 동행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바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갔었던 그 대교공원, 삼천포 대교공원, 수상무대가 있었던 박서진 길 선포식이 있었던 그 공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아까 직진으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시면 짜잔, 다리 밑이죠. 보시면 대교공원이 있습니다. 이 삼천포 대교공원 안에는 뭐 이마트도 있고, 또 왼쪽에 보시면은 그 커피랑 분식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푸드트럭들이 좀 있고요. 그 존이 있고, 또 가운데 보이는 게 문화재단 건물입니다. 이 안에는 또 미술 작품이랄지 여러 가지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시간 있으시면 대교공원에 차를 세우시고 구경을 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 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셔서 정보를 좀 수집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답변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곳은 바로 여기죠. 삼천포 대교공원 내에 있는 박서진 가수 조형물, 그리고 포토존, 그게 바로 이쪽 코너에 짠, 여기 있습니다. 자, 버스 부스처럼 생긴 요 안에 가면 비가 와도 박서진 가수님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하실 수 있고요. 그 옆에 돌은 삼천포 아가씨라는 그런 노래 각 가사가 적혀져 있고요. 요 앞에서 기념사진들 참 많이 찍으셨습니다. 또 왼쪽에 보면 인생을 노래하는 장구의 신 아버지의 길, 그 옆에서 사진 하나 찍으시고요. 다시 돌아 나와서 저희는 자, 케이블카를 타는 정거장을 향해서 오시면 여기 또 신호등이 만나게 되죠. 요 사거리에서 저희는 아까 초양도 아쿠아리움을 갈 땐 오른쪽으로 갔고 이번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다시 턴을 하셔서 이제 쭉 가겠습니다. 대계공원은 이제 여기서 빠이빠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 다음 장소, 박서진 길의 그 다음 장소인 자연 휴양림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멀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자, 2차선인데 4차선이죠. 근데 그 왼쪽으로 가서 이제 추월할선을 타지 마시고 천천히 오른쪽 맨 끝에 오른쪽 끝 가을 라인을 타시고 차선을 타시고 천천히 운전하시면서 주변을 조금 이제 즐기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해상 관광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거든요. 요거를 지나가시면 되고요. 지나서 조금만 가시면 작은 실안 마을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빠질 거예요. 근데 길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인 보이죠? 실안 마을. 그 실안 마을 사인이 나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골목 이제 라인이 하나 빠지거든요. 그쪽으로 그냥 빠져나가시면 돼요. 보이시죠? 자, 바로 여기 앞에 신호등 있는 데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바로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돼요. 빠지시면 눈앞에 뭐 건물 하나 크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교회 건물이거든요. 요게 보였다 그럼 잘 오신 거고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교회 뒤쪽에 있는 저 산 있는데 저쪽이 이제 휴양림으로 가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교회를 끼고 왼쪽으로 조금 내려가세요. 오른쪽으로 이제 논이 벼가 익어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가시고 오른쪽으로 흑룡사라는 간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삼천포 자연휴양림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보이시죠? 자연휴양림,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지금 오신 거고요. 여기에서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입구까지. 가끔 이제 동네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몇 가구, 많은 가구들이 살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천히 창문도 내리시고 이제 서서히 이제 나무 냄새, 또 풀 냄새, 또 공기, 바닷바람 이런 것들이 섞여진 것들을 이제 즐기시면 됩니다. 길도 잘 닦아놨기 때문에 쭉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신호등도 없고 아직은 가로등도 없고 하다 보니 막힌 것 없이 잘 도로가 잘 닦여진 그런 곳에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신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바닷가 바로 앞인데도 숲도 좋고 산도 좋고 하늘 색깔도 참 예쁘다 뭐 이런 느낌. 운전하신 분들은 누구나 좀 기분 좋아지는 그런 길입니다. 휴양림 입구까지 올라가시는데 다른 휴양림들 이제 다른 지역들도 있죠. 다른 시군구에도 있는데 이제 가보시면 골목 이 산길이 이제 울퉁불퉁하다든지 많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올라가기가 어려운 길들이 사실 있는 그 휴양림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천 케이블카 휴양림은 보시면 길이 너무 올라가기 좋게 돼 있어요. 또 내려가기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은 사실 여기를 일이 빨리 마치시는 분들은 늦은 오후에 산책 코스나 아니면 하루 쉬시는 분들은 등산 코스로 각산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이 각산 봉화대 꼭대기거든요. 거기까지 그냥 이 휴양림에서 걸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등산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스도 추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상중하로 따지면은 저희는 뭐 중하에도 가까운 그런 코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휴양림을 단장을 하고 한지는 좀 몇 년 됐는데 도로 공사를 하고 또 확장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진 모습들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다가 이 나무 한 그루가 너무 웅장하고 멋있어서 제가 살짝 멈춰서 한번 찍어봤고요. 뒤쪽으로 보이는 녹색, 연두색, 그냥 푸릇푸릇한 색, 또 하늘, 구름 너무너무 예뻐서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 운전하셔도 앞에 이렇게 위험한 게 없어서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어요. 이 햇살이 비치는 그런 이런 녹색, 이런 이 우거진 것들을 느끼는 거는 사실 이 영상으로 담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직접 가서 한번 시간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드라이브라도 한번 갔다 오시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렇게 조금 올라가시면 바로 입구가 이제 금방 나타납니다. 이제 휴양림에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차를 요 바로 밑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리셔서 요만큼만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시면 저기 보이죠? 요게 이제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이게 매표소인데 표를 사셔야 돼요. 사천시민은 무료고
또 한 1,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싸니까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영상이 살짝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힐링 체험로로 해서 이쪽으로 통해서 가시면 박서진 가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포토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이라도 올라가 보세요. 이미 이 편백나무들이 꽉 차 있어서 그 박서진 길을 설명했던 박서진 가수님이 설명했던 표현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8차선 도로처럼 정말 코가 뻥 뚫립니다. 들리셨다가 저희는 이제 이정표대로 드라이브를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고요. 내려오는 길도 참 좋습니다. 정말 코가 뻥 뚫려요. 내리셔서 그 힐링 체험로 정도만 한 5분 10분 정도만 걸으셔도 와, 이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을 많이 가는 편인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편백을 즐길 수 있다고 이런 느낌 분명히 가지실 거예요. 입장료 1,000원이 전혀 안 아깝습니다. 한 5분 10분만 있다 오셔도 그 피톤치드가 몸에 꽉 차는 느낌 가지실 거예요. 자, 5,800km 가보는 게 오늘 목적인 저희는 휴양림을 찍고 이제 그 다음 코스 마지막이죠. 마지막 코스를 위해서 산을 이 휴양림을 다시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햇살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담지 못했는데 이 햇살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바닷바람과 또 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바람, 기압, 온도차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해안가에서 이 맑은 날의 그 햇살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고 정말 좋습니다.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는데 네,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도로를 확장하고 주변에 이제 뭐 가로등 같은 것들을 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점점 관광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변을 좀 정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길이 막힘없이 이렇게 뚫려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운전하실 때 오토 운전을 하시잖아요. 가속도가 조금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조금 밟으시면서 근데 요 밑에 내려오실 때쯤 되면은 이제 바다가 금방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조금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바다가 눈에 보이는 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박수진 가수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려오셔도 좋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창문을 내리고 요 길을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기분 정말 좋아집니다. 아, 내가 5.8km 이 길을 드라이브를 하길 잘했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런 그 드라이브 그 코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을 입구쯤에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바다가 바로 앞이지만 또 변호사를 짓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다채로운 이런 다양한 장면들이 여행의 또 하나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들어왔던 흑룡사 사인을 보고 들어왔던 그 길이죠. 저희는 다시 왼쪽 여기서 왼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길이 더 예뻐요. 오른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저희는 왼쪽 길로 가셔서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턴을 하세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부자 뭐 손짜장이라고 하나 짜장면집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직진을 해서 저 해안가로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신호를 받으시고 여기서 직진 바로 그냥 저 바닷가 쪽으로 건너가세요. 보이시죠? 큰 길로 가도 되는데 이런 이제 어차피 드라이브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정표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또 작은 어촌 마을 그런 해안 도로 이런 느낌도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주말이나 뭐 명절 또 뭐 휴일 공휴일 뭐 이런 때 아니면 뭐 휴가철 아니면 상당히 한적한 그런 해안 도로를 운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사람도 별로 없고 길은 너무 예쁘고 잘 정비되어 있고 참 좋죠.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해안도로 바닷가 쪽으로 가서 해안도를 조금 더 즐기고 싶어서 여기 이제 모텔들이 있는 그쪽 골목길로 해서 왼쪽으로 저희는 바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그냥 내가 이제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바다는 다 보이니까 바닷가 쪽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바닷가 쪽으로 가셔서 쭉 보시면 왼쪽에 주는 저기 이제 서커스단이 있는데 근데 공연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또 저거를 이제 보셨다 하면 잘 오신 거고요. 바다가 보이죠? 여기도 참 노을이 예쁩니다. 여기는 이제 밤에 노을이 질 때 뭐 식사들 하시는 산책을 정말 많이 하시는 코스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바다를 왼쪽으로 놓고 쭉 가시면 돼요. 이 길을 끝까지 가시면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정면에 화면 정면에 보시면은 집들 단독주택 같은 것들이 있다 싶으시죠? 저게 이제 리조트입니다. 아르떼 리조트라고 해서 뭐 이제 숙박 시설이죠. 저 리조트를 보시고 왼쪽에 바다를 놓고 쭉 가시고 끝까지 갔죠. 리조트를 지나서 박서진 길을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아르떼 리조트를 두고 오른쪽으로 턴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끝까지 쭉 가서 삼불령 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낚시터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그 마을입니다. 고즈넉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장소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방파제길도 걸을 수 있고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실 수도 있고 잠깐 바람 쐬셔도 되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벤치들이 있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요 해안가에 차를 세우고 난 바닷가를 조금 즐기고 싶다, 바다를 조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변에 보시면 차를 그냥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러셔도 전혀 뭐 주차 딱지를 띈다든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저 끝에 삼불령 마을이라고 하는 낚시터가 있고 쉼터가 있는 곳이 보이시죠?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마을 끝까지 가서 한 바퀴 돌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동네가 한적하고 고즈넉하다 보니까 이제 살짝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박서진길 5.8km의 이제 후반부에 접어드는 거거든요. 지루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아르떼 리조트 지나서 서진네 건어물도 가야 되니까 지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지치지 마세요. 여기서 스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끊으시면 안 돼요. 자, 따라오세요. 길 끝으로 가시면은 이제 마을회관. 이제 요즘에는 작은 마을에 저렇게 마을회관을 잘 지어놨죠. 그 마을회관 바로 앞으로 해서 차를 잠깐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유료 낚시터 있기 때문에 주차가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저 끝으로 가시면은 잠깐 바닷가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앉아서 의자 같은 것들도 있고 합니다. 정자도 있고. 마을 어르신분들이 이제 자주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쭤보시고 양해를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시 돌아서 나왔고요. 해는 넘어가고 바다는 잔잔하고 이 항구의 모습을 살짝 한번 보시라고 제가 비춰드릴게요. 노을이 지기 시작을 해서 해가 지기 시작을 해서 너무 예뻐서 저희가 한컷 살짝 찍어봤습니다. 이 삼천포 앞바다가 이제 남해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바다를 한번 보시고요. 이 물이 만조 때나 물이 찰 때는 요즘 걷는 저기 인도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손이 닿을 것처럼 물이 찰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아르떼 리조트, 저기 극장 건물이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와인을 파는 곳도 있고 1층에 뭐 CU 편의점도 있고요.
보시면 의자 같은 것들도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옆으로 왼쪽으로 턴을 하셔서 보시면 또 박서진길이라는 이정표 눈에 들어오시지요? 하시고 쭉 올라가시면 돼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쭉 그냥 올라가시고 이게 리조트 한번 보시라고. 이게 리조트를 보여드리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아 내가 길을 차 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박서진 길에 그 막바지에 지금 이제 되고 있고요. 저희가 쭉 올라가다 보면 바닥에 또 사인이 보이죠. 박서진 길이라고 하는 핑크색 이정표가 보이고, 여기는 실한 낙주가 너무 유망한 곳이니까 혹시 해가 지는 시간대에 들리신다면 꼭 차에서 내리셔서 어디든 상관없어요. 해안가 어디든 내리셔서 낙조를 눈에 담아 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잊지 못하실 거예요. 자, 아까 그 이정표에서 이제 왼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르떼 리조트가 이제 왼쪽에 조금 보이죠, 건물들이. 이렇게 가시면 맞게 간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2, 3분만 가시면 너무나 유명한 답별님들한테는 하나의 관광, 꼭 가야 하는 그런 스팟 중에 하나가 돼버린 서진인의 건어물이 보입니다. 그 서진인의 건어물이라고는 노란색 그 사인 간판이 나올 때까지 그냥 쭉 가시면 돼요. 몇 분 안 돼요. 한 2, 3분 정도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거의 다 왔습니다. 5.8km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지루할 수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왼쪽은 거의 다 왼쪽 왔습니다. 밑으로 가면은 이제 아까 봤던 삼분령 마을 항구 낚시터가 이제 왼쪽, 여기 이제 왼쪽 벼락이죠. 절벽 밑에 이제 있게 되고요. 이렇게 쭉 가시면은 작은 버스 정류장 같은 것들을 지나고, 버스 씁니다. 지금 요 마을 버스가 아니고 정말 이 사천시가 운영하는 버스들이 쓰는 장소고요. 딱 가시면 이제 딱 보이죠? 오른쪽에 노란색 기둥 눈에 보이실 거예요. 서진대. 여기 왼쪽에 보시면 건어물까지 갔다 나오신 이제 팬분들인지 관광객들이 길을 지나다니는 걸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짜잔. 자, 보이시죠? 서진이네 건어물. 정말 잘 해놨습니다. 2층에는 팬들을 위해서 커피도 마시고 또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포토존 쉼터를 해놨고요. 1층에 건어물 가게인데 정말 잘 해놨습니다. 주차는 보시면 요 앞에 넓은 그런 주차장 그런 공간이 다시 마련됐거든요. 또 공원 옆 노을공원 마지막 이제 종점이긴 한데, 노을공원 바로 밑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요 밑에 세우시고, 아니면 길가에도 아까 보시면 차 몇 대는 세울 수 있거든요. 이제 편하신 장소에 주차를 하시고 서진의 건어물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차 뭐 큰 버스로 오시든지 자가용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고 오시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든지 충분히 주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시고 조금만 걸어 오셔서 서진의 건어물 그 가게 앞에도 몇 대를 세울 수 있긴 한데 언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요 밑에 세우시고, 또 공원에 가셔서 노을도 보시고 잠깐 이제 쉬셨다가 건어물 가게도 가시고, 또 이제 필요하신 뭐 건어물도 좀 이제 사시든지 또 카페 구경도 좀 하시고 그렇게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박서진 길의 마지막 코스 10번째 장소 스팟 플레이스 노을공원, 여기가 바로 짜잔 종점입니다.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여러분 박서진 길 5.8km 저희와 함께 드라이브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저희가 갔던 길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꼭 한번 드라이브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안전운행하시고 즐거운 운전 되시고 꼭 스팟마다 들리셔가지고 사진 찍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